안녕하세요, 토토무당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대한민국 대 요르단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홍명보 감독 체제 아래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등 다수의 유럽파를 앞세운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직전 오만전에서 1-1 무승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 전력에 대한 분석 부재와 전술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알리 알부사이디의 왼발을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수비 조직이 무너졌고 실점 상황은 감독의 정보 수집 부족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에이스 이강인이 부상 여파로 100%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라 공격 전개 시 창의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승호하고 정승현까지 소집 해제된 최악의 상황입니다. 반면 요르단은 셀라비 감독 체제에서 3-4-3 포메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FC 서울 소속 야잔 알 나이마트가 중심을 잡는 수비 라인이 매우 견고한 모습입니다. 또한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는 프랑스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 능력을 통해 최근 어매치에서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전방 압박보다 중원 압축과 라인 간격 유지에 집중하면서 역습 루트에서 매우 효율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서지만 현재 전술적인 짜임새와 조직력 그리고 상대 전력 분석에 기반한 준비도는 요르단이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요르단 승을 봅니다. 홍명보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드러난 전술적 허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상대를 얕잡아보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요르단은 수비 조직력과 공격 전환의 완성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를 필두로 한 전방 압박은 한국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의 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술적 준비도와 경기력 흐름 측면에서 요르단의 우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매치업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일본 대 사우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모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3-4-3 전형을 통해 최근 빠른 템포와 전방의 날카로운 침투 플레이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윙포워드 쿠보 타케우사와 미토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는 일본 공격 전술의 핵심입니다. 쿠보는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인 그리고 간결한 2대1 패스 연계에 능해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결정적인 공간을 파고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토마 역시 좌측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로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공을 운반하며 일본은 이러한 양쪽 날개 침투 중심의 전술 구조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왔습니다. 중앙에서는 미나미노가 세컨 라인에서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며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 조절도 뛰어난 편입니다. 반면 사우디는 르나르 감독의 4-4-2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알 브리칸과 알 도사리 등 테크니컬한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 종종 벌어지며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사브 알 주아이르가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긴 하나 일본의 높은 라인과 빠른 볼 전환 앞에서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좌우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할 경우 쿠보와 미토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승을 봅니다. 일본은 하프스페이스 침투 전술을 완성도 높게 구사하고 있으며 쿠보 타케우사의 경기 감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사우디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자주 노출하고 있어 일본의 공간 침투 플레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술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조직력, 속도, 공격 루트 완성도에서 일본이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 경기와 같은 안정적인 환경까지 고려하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중국 대 호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반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웨이 스하오와 시 하오양을 중심으로 중원에서의 점유율 확보와 간결한 패스 전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핵심 윙포워드린 양밍이 퇴장으로 징계를 받아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면서 전방의 돌파 옵션이 사실상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린 양밍은 단순한 윙어가 아닌 1대1 돌파와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했던 선수라 이번 결장은 전술 구조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호주는 포포비치 감독의 3-4-3 전형 아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앞세운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인도네시아전에서는 아담 타가트,
벨루필레이, 보일이 고른 득점을 기록하며 5대1 대승을 거뒀고 경기력 또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윙백 라인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연계 전개는 현 시점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포포비치 감독은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 압살을 병행하는 전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국의 수비 라인을 전반부터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전환이 느리고 측면 커버에 약점을 보이는 중국 수비진은 호주의 빠른 이선 공격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린 양밍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에서의 탈압박 루트가 차단된 상태라 수비 부담까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승을 봅니다. 중국은 핵심 윙포워드린 양밍의 결장으로 인해 전술적으로 크나큰 공백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수비 부담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호주는 직전 경기에서 5득점을 폭발시키며 공격진 전체의 컨디션이 올라온 상황이고 포포비치 감독 특유의 압박 중심 전술이 중국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팀 분위기와 전력 구성,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 모두에서 호주가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입니다. 금일 해외축구 싱가포르 대 홍콩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오구라 감독 체제 아래 전술적인 구조가 잘 잡혀있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짧은 패스 전개와 수비 간격 유지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며 특히 감독과 같은 일본 국적에서 귀화한 나카무라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카무라는 이선 플레이메이커로서 공격 템포 조절과 연계에서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아누아르와 람리 같은 빠른 자원과의 호흡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싱가포르는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적인 압박과 전환 속도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팀입니다. 반면 홍콩은 다수의 귀화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력입니다. 에베르톤 카마르구, 맷 오르, 베나비데스, 존스, 페르난도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공격진에 포진돼 있어 개별 기량은 우수하지만 전술적 유기성과 조직력에서는 빈틈이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커버가 느리고 선수 간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처럼 짧은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중심의 팀을 상대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싱가포르이 상대의 구조적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짜임새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공격보단 조직력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싱가포르 승을 봅니다. 홍콩은 개인 능력이 뛰어난 귀화 선수들이 많지만 유기적인 전술 구조가 부족하고 수비 전환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감독과 핵심 선수가 전술 이해도가 높고 나카무라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전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조직력에서는 싱가포르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입니다. 금일 해외축구 이란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은 갈레노이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풀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윙포워드의 넓은 폭 활용을 중심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한바크시와 모에비는 측면에서의 속도감 있는 돌파와 컷인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아즈무는 박스 안에서의 포스트업과 결정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전술 포인트는 바로 측면 2인 구조 풀백 윙어의 수적 우위 활용입니다. 이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우즈베키스탄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우즈벡은 좌우 윙백 한 명씩만 측면을 커버하는 구조로 이란의 풀백 윙어 2인 조합이 몰아붙일 경우 수비적으로 수적 열세에 빠지게 됩니다. 즉 측면 공간에서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홈구장은 고지대로 악명이 높은 지역으로 원정팀들의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기장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마샤리포프, 쇼모로도프, 파이줄라예프 등을 중심으로 속도 있는 역습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고지대 환경에서 이 같은 템포를 후반까지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수비 라인이 좌우로 계속 흔들릴 경우 중앙에서도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이란이 체력적, 전술적으로 모두 우위의 선 경기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이란 승을 봅니다. 이란은 측면 수적 우위를 이용한 전술 구조, 고지대 홈경기라는 환경 이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까지 더해지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전술상 상극을 만난 데다 원정 체력 변수까지 겹쳐 경기 후반 갈수록 밀릴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란이 잡고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다득점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